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29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상 앞에 붙어 앉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일찌감치 성적을 포기했어요. 대신에 중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 머리 만져주는 것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책가방에 교과서 대신 드라이기, 고데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 머리를 예쁘게 세팅해줬고 그때 제 진로와 적성이 이 길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에 미용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나 어차피 지금도 공부 못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맨날 꼴찌만 하다가 바보 멍청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실습도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 따고 취업까지 하게 되었죠. 27살까지 그렇게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샵을 오픈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젠 나름 자리 잡았어요. 일주일치 예약이 항상 꽉 차 있고 매출도 많이 늘어서 매출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월세 내고 할 거다 해도 제 몫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아직 직원이 없고 하루에 저 혼자 할 수 있는 만큼만 손님을 받고 있어요. 만약 다른 직원을 하나 구한다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제가 수년간 직장 생활해보니 사람 하나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냥 조금 덜 벌더라도 저 혼자 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아요. 약간 자랑을 좀 해보자면 매달 적금도 300만 원 이상씩 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적지 않게 드리고 있어요. 21살 때부터 중고 경차를 500만 원에 사서 끌고 다녔는데 작년에 폐차하고 지금은 멀쩡한 새 차도 한 대 뽑았습니다. 제게는 다른 미용실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하던 2살 위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만났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한동안은 데이트 비용을 제가 더 많이 부담했어요. 당연히 학생이니까 돈이 없을 거고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서 돈 버는 사람이 내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때는 그냥 서로 만나기만 해도 좋았고 별다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미용실 차리기 전에는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서 여유 있는 데이트는 하기 힘들었고 어쩌다 한 번씩 기념일에 좋은 곳에서 스테이크 같은 거 먹으면 행복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지만 제가 연애 초반부터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멀쩡하게 돈을 벌고 있지만 저한테 쓰는 돈은 유독 아까워해요. 남자친구도 그런대로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수입 차이가 많이 납니다. 3배에서 5배, 때로는 그 이상도 차이 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훨씬 여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제가 좋은 곳 데려가서 밥 먹으면 다음번에는 순댓국이라도 남자친구가 사줬으면 하는데 남자친구는 너가 나보다 훨씬 잘 벌잖아. 라는 말로 아직도 제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비용을 제가 내주길 원합니다. 같이 데이트하고 쓰는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나를 지갑으로 생각하는 건가 같은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래 만났으니 이제는 서로 부모님 얼굴도 다 아는 사이인데 심지어 남자친구의 어머님마저 집안에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뭐라도 사가야 하고 보통 주말에 한참 바쁠 때 오라고 하셔서 예약도 못 받고 가게 문 일찍 닫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다고 바쁘니까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대놓고 서운함을 표시하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면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나쁘게 보일 필요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요구를 들어드렸죠. 저희 연애 초반에 제가 어머님께 인사드렸을 때는 분명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대학도 안 나왔고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약간 양아치나 날라리 같은 부류로 보셨는지 처음엔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셨죠. 지금이야 제 가게 내고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오히려 어머님께서 먼저 저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 편으로 선물도 사서 보내고 사촌동생 결혼식 같은 데도 쫓아다니면서 얼굴 도장 찍고 축의금까지 내고 다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린 안 어울리는구나 하고 헤어졌어야 하는데 5년이나 만나다 보니 서로 더러운 꼴 다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작년 말부터는 남자친구와 어머님으로부터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연말에 양가 부모님 뵙고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쯤 되니까 어머님께서는 저를 대놓고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매달 용돈으로 최소 5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도 우리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친정에만 돈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시댁에도 매달 똑같이 보내야 하는 거야. 내가 50만 원이라고 들었다. 계좌번호 이따가 보내줄 테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바로 시작하자. 저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리는데 왜 제가 벌써 어머님 용돈을 챙겨드려야 하냐고 물었더니 원래 부부라는 것이 한 사람 버는 건 알뜰하게 모으고 살고 나머지 한 사람 버는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면서 자기 아들은 월급 받아오는 건 전부 적금 붓고 있으니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하라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랑 데이트할 때 돈 한 푼 안 쓰고 저한테 싹 다 뒤집어 씌우면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호구도 아니고 어머님의 그 황당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밥만 대충 먹고 가게 나가봐야 한다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랑 살림을 합친 것도 아닌데 이토록 당당하게 용돈 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황당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 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해보니 기어코 남자친구 어머님이 본인 계좌번호를 찍어서 제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설마 농담하신 거겠지 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는데 완전 100% 진심이었어요. 차마 제가 직접 거절하기도 싫어서 남자친구 통해 시댁 용돈은 우리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로 적당한 금액을 상의해서 보내겠다고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아직 결혼 안 한 오빠네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따졌더니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충 미안하다 사과만 하고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매번 데이트 비용 나만 내냐고 물어봤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만 한마디 하고는 다음에 만날 때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런 남자 믿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제가 바보 등신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제게 전화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이젠 우리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내 머리는 며느리가 공짜로 만져주나? 하는데 그 목소리랑 뭔가 그 어머님의 표정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 어설프게 받아줬다가는 엄청 꼬이겠다 싶어서 제가 하는 미용실은 전부 예약제고 지금도 일이 너무 많고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오픈하기 전이나 마감한 다음에 저녁 늦게 해줘도 된다면서 자기는 시간대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 며느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 가게에서 머리 한 번 하면 간단하게 커트만 하실 것도 아니고 펌이나 염색 같은 시술도 받으려 하실 텐데 어머님 머리 길이로는 시간도 2-3시간은 기본에 그 정도면 제가 받는 돈이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애초에 공짜로 머리하겠다는 그 마음도 너무 괘씸한데 제 스케줄이나 제 의견은 상관도 없이 아침이건 저녁이건 영업시간 상관없이 받으러 오겠다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계속 돌려가며 힘들겠다, 어렵겠다, 안 되겠다 거절하긴 했는데 어머님이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언제든지 부르라고 하면서 나 그럼 다른 미용실 안 가고 우리 며느리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아직 결혼식 올리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어쩌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빠 엄마가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머리 공짜로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부탁했다 이야기했더니 너희 부모님도 너가 공짜로 해드리면서 우리 엄마도 좀 해줘.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 부모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평생 열심히 장사하시고 쉬는 날 없이 일하셨는데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재작년 오빠 결혼할 때 원룸 건물 하나 넘겨주셨고 그때 저한테 미안하다고 오피스텔 하나 해주셨어요. 지금이야 저도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 월세 돌리고 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집 구하기 힘들어지면 바로 거기 들어가서 신혼집 차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굳이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까진 안 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어디로 구할지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오피스텔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 듣더니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어디에 있는 어떤 물건인지 어떻게 샀는지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사실대로 아빠가 오빠 결혼할 때 나한테도 해주신 거라고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제대로 된 남자들은 어차피 자기 거가 아니니까 별 관심 없거나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가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 쭉 듣더니 아니, 왜 오빠한테는 건물 해주시고 너한테는 딸랑 오피스텔이야? 딸이라고 너무 차별하신다. 아니, 저희 오빠가 받아간 원룸 건물은 저희 부모님이 20년도 전에 처음 샀던 건물이고 지금 너무 낡았고 세입자들 관리도 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건물이에요. 저는 가게 일로 바쁜데 그런 건물 물려주셔봤자 제가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고요. 새언니가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서 딱이다 싶어서 우리 아빠도 오빠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제가 만족하고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데 왜 남자친구가 열을 펄펄 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너무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길래 우리도 결혼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건물도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월급 버는 걸로 어느 세월에 건물주 되겠냐고 가능성이 없답니다. 그럼 너도 우리 아빠처럼 회사 그만두고 장사하라고 했더니 그건 또 기술이 없고 요즘 같은 세상에 자영업하면 다 망하고 신용불량자 된다는데 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한 일주일 후에 갑자기 저희 아빠가 2호점을 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아빠가 갈비집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꽤 잘 되고 지역에서 유명한 편입니다. 손님이 워낙 많이 몰릴 때는 분점을 내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저희 오빠는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 식당 안 물려받을 거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 아무래도 믿고 맡겨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안 하셨어요. 옛날에 아빠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에게 다 믿고 맡겨놨더니 연말에 고기 대금 들고 야반도주해서 그때 장사 망하고 가게 문 닫을 뻔했어요. 직원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아직도 오픈 준비부터 마감 청소까지 전부 엄마 아빠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너가 나랑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고 아빠 가게에서 일 배우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물려줄 사람 없어서 걱정인데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아빠한테 배우면 혹시 우리 아빠가 가게를 물려줄지 아니면 2호점을 내줄지 누가 아냐고 했더니 남자친구 한다는 소리가 그럼 내가 식당 서빙부터 다 배워야 해? 라고 묻더라고요. 서빙이 뭐 어때서요? 우리 엄마 아직도 서빙하시고 아빠는 칼 들고 갈비 다듬는 일도 직접 하시는데요? 부모님도 아직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긴 그냥 차려놓고 직원 관리 정도 하면서 돈 벌고 싶답니다. 대학 나와서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재료비 원가도 줄이고 지금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더니 본인 회사 다닐 때 쓰는 것 같은 이런저런 전문 용어를 써가며 제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싶어서 배울 마음 없으면 그만 이야기하자 했죠. 세상에 어떤 식당 사장이 손님 응대할 줄도 모르고 주방에서 간단한 일도 할 줄 모르면서 사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받고 컴퓨터로 계산기만 두드리면 돈이 알아서 벌리는 것도 아닌데 원가가 어쩌고 인건비 비중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돈 벌어다 주는 건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답답한 마음에 결혼이고 뭐고 다시 생각해야 하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찰나였는데 남자친구가 제 부모님 앞에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 오빠 건물 이야기를 제 앞에서만 했으면 그냥저냥 넘어갔을 텐데 우리 집 식구 다 모인 자리에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형님에게만 건물 해주시고 우리 슬기에게는 오피스텔 하나 해주셨다는데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결혼하면 가게 하나 내주십시오. 제가 잘해볼 자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이 뜨악 벌어졌고 이 자식이 입을 열기 전에 왜 막질 못했나 싶었어요. 아빠는 당연히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하셨는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시다가 가게 물려받고 싶으면 일단 아빠 밑에서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갈비집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내 간판 달고 가게 차리고 싶으면 내 밑에서 일을 배워야지. 어찌 보면 우리 아빠는 무례한 남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젠틀하게 대해주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은데 갈비 양념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똑같이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식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예비 시모한테도 말을 했구나 싶어서 머리가 또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빠도 무슨 이런 놈을 데려왔냐는 눈빛으로 저를 째려봤고 진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끝까지 화 안 내고 가게 차릴 마음 있으면 밑바닥부터 직원으로 다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자기한테 가게 차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남자친구는 본인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자 입이 삐쭉 튀어나왔고 우리 집에서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인생 더 꼬이기 전에 여기서 끝내야겠다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까지 다 끝낸 상황이었고 연애를 꽤 오래 했지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자친구 역시 기분이 상한 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저녁 오빠랑 부모님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 생각은 집에 여유도 있는 편이고 내 딸이랑 결혼해서 산다는데 도와주려고 하면 못 도와줄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태도가 문제고 이제 겨우 30대 초반인 나이에 본인 스스로 해볼 생각도 없고 밑바닥부터 일을 배울 생각도 안 되어 있으니 가게를 차려줘봤자 헛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부모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저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구나 생각했고 우리가 연애도 길게 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의 이야기나 그의 부모님의 행동들을 보면 그냥 돈줄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도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가 남자친구를 예전만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부모님이랑 깊게 이야기하고 파혼하자는 마음을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편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했고 저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저도 더는 길게 시간 끌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정이 있으니 남자친구에게 근사한 이별 선물을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이 남자를 만나며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평생 남을 기억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당장 주말에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백화점에서 양가 부모님들 선물을 하나씩 해드리려 하니까 오빠도 와서 부모님 선물을 같이 골라달라고요. 그전부터 엄마 선물 사드릴 때마다 어머님에게도 작은 선물 하나씩 보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별다른 의심도 없이 백화점으로 나왔어요. 백화점 1층 명품 매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왜 비싼 선물을 해주냐고 묻길래 다음 달이 우리 엄마 생신이기도 하고 이제 곧 우리 결혼하는데 부모님들에게 감사 표시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구경하다가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서 C 브랜드의 여자 장지갑을 하나 고르더라고요. 가격은 세일 없이 200만 원 돈이었고 속으로 얘가 진짜 미쳤나 보다 싶었어요. 우리 연애하는 동안 제가 남자친구에게 받은 가장 비싼 선물은 1주년 선물로 길거리 브랜드에서 18K 목걸이 받은 것이 전부였는데 자기 엄마한테 200만 원짜리 선물 고르는 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제 속마음을 숨기고 우리 엄마에게 드릴 적당한 선물을 하나 더 골랐습니다. 남자친구처럼 200만 원 하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조금 싼 지갑이었죠. 그렇게 고른 물건을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역시나 남자친구는 평소 하던 대로 제 뒤에 반발짝 떨어진 상태로 따라오더라고요. 자기가 계산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미리 생각한 대로 계산대 앞에서 제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빠, 나 지갑 안 가져왔나 보다. 어쩌지?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사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에 사야 다음 주에 우리 오빠랑 같이 엄마 선물 줄 수 있다면서 무조건 오늘 사야 한다고 방방 뛰었어요. 나 평일에 예약 많아서 못 오는 거 알잖아. 오늘 안 사면 시간 없어. 내가 이따가 계좌이체 해줄게. 오빠가 좀 내줘. 응? 남자친구는 왜 칠칠맞게 지갑을 흘리고 다니냐고 투덜거리면서 결국 카드를 꺼내서 계산했어요. 그 와중에 내가 바로 현금이체 해준다고 했는데도 무이자 몇 개월 되냐고 물어봐서 5개월 할부로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상대로 카드깡을 하는구나 싶어서 없던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쇼핑을 모두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만나기 전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가 백화점 근처에 맛있는 소고기 등심집 알고 있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더니 제가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것 때문인지 그냥 백화점 안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저녁을 대충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백화점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야무지게 얻어먹고 저는 한껏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래 만났고 수백 번의 데이트를 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고 음식 얻어먹고 커피까지 얻어먹은 적은 처음이었네요. 제가 월급 받고 일하던 시절에 돈이 별로 없으면 남자친구가 먼저 다음에 월급 받고 만나자. 우리 만나봐야 돈 없어서 할 것도 없어. 라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서 다 얻어먹었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가 계좌이체 빨리 해달라고 할 때마다 지금 바쁘다고 다음에 해준다는 핑계로 주말까지 버텼죠.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선물이라고 지갑을 전해주고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남자친구를 불러내서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얼굴 보자마자 오늘은 계산할 지갑을 갖고 왔냐고 그것부터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확인시켜줬고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지 제가 미리 예약해놓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도 시키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폭탄 선언부터 시작했어요. 오빠, 나 사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고백할 게 있는데 나 가게 다음 달에 접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이야기 못했는데 작년부터 적자가 너무 심했어. 오빠가 걱정할까봐 맨날 손님 많다고 거짓말했는데 이젠 한계가 온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빌린 돈도 너무 많고 은행 대출도 있어서 그냥 가게 접고 오피스텔 팔아서 나 결혼 전에 빚 전체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는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오피스텔 팔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 아니 신혼집도 안 해오고 그 집에서 살 생각이었나 봐요. 나한테 먼저 말도 한마디 없었으면서. 오빠 월급 받는 것도 있고 나는 다시 다른 샵에 가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야지. 주말에 아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 아빠가 결혼하면 오빠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던데. 제 말에 남자친구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주문해놓은 음식도 다 먹지 못하고 그날 몸이 별로 안 좋다면서 집으로 일찍 들어가더라고요. 다음날 오전 예약 손님이 있어서 샵에 일찍 출근했는데 한참 일하고 있다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너네 집 가게에서 서빙 시키려고 한다면서? 너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런 일 해도 괜찮은데 내 아들은 4년제 경영학과 나왔어. 왜 대학 나온 애한테 바보 멍청이들이나 하는 일을 시킬라 그래? 사돈댁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난 이 결혼 시킬 생각 추호도 없다. 어머님께서 먼저 제가 하고 싶던 이야기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어머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부모님께도 의견 그대로 전달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전화 끊고 남자친구는 한동안 연락도 없다가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우리 결혼은 안 맞는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라. 드디어 거머리 같은 인간들 전부 떼어냈다 싶어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20대 대부분을 이 남자와 만나면서 낭비했지만 그래도 배우는 게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좋게 대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니 본인 생각은 저랑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네 엄마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며 자기 본심은 그런 게 아니니 어쩌니 주절주절 핑계를 대다가 혹시 너 그럼 저번에 지갑 싼 거 있잖아, 카드값. 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한숨 한번 크게 쉬더니 아니다, 잘 지내라, 건강하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달라고 해도 어차피 돈 없다고 안 줄 생각이었지만 자기 딴에는 멋있게 마지막 선물 해준 거라 생각하는 건가 봐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한 번 없는 걸 봐서는 제가 했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구나 싶어요. 저야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이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지 관심도 없고요. 너무 한 사람과 오래 연애를 해서 그런지 아쉬운 것도 없고 슬픈 생각도 들어본 적 없네요.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다음에 남자를 다시 만날 때는 처음부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더 잘해주고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 상대방은 저랑 같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었네요. 남 인생 바꿔줄 생각 말고 제 인생이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